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에 지자체는 주차장 폐쇄에 들어갔는데요.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뒤늦은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동두천시 생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텐트 속에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텐트에는 수면 유도제와 빈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19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3년까지 39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쯤 동두천시 생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모 고등학교 이전 예정 지역 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텐트 속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텐트에는 수면 유도제와 빈 소주병, 연탄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장애인 특별 공급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 102명을 적발해 이 중 4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나 집값 담합 행위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차 문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9살 김민식 군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9살 김민식 군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만 없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길 한쪽을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어 엄밀히 말하면 불법 주차장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큰 차 뒤에 있다 튀어나올 경우 마주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이런 불법 주차장은 전국에 281곳. 불법은 수십 년간 관행처럼 묵인돼 왔습니다. 정부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이라도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주차 민원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주자를 없애버리면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러는 사이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415건의 사고가 발생해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자식들 편의랑 이런 것 때문에 방치를 한 거고.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폐쇄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불법 주차장 폐쇄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진작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알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예방수칙 알리기와 함께 군민들에게 마스크도 나눠주며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소독과 예방수칙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건의료원 내에 이동식 엑스레이와 열 화상 감지기를 설치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직원 식당 운영 계획을 마련해 한 달에 2번 격주 금요일을 지역 식당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현장 대원을 제외한 소방서 전 직원이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19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3년까지 39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고산지구와 밀락동, 장암동, 신곡동 등 500가구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12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인데요. 또 내년에는 2곳, 2022년에는 4곳, 2023년에는 2곳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계곡과 하천 주변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시설물 철거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도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가평 108유원지. 지금 이곳은 가평 108유원지입니다. 교각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모습인데요. 이곳은 유원지를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 모습을 찾은 계곡에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경기도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추진 중인 도내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사업을 공모받았습니다. 그중 가평군이 1위로 선정돼 5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놀러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또 구경거리가 강을 따라서 올레길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가평군은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세워 계곡 주변 산책로와 쉼터를 만듭니다. 장사를 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는 해놓으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더 기반 시설을 잘 지원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방문객들은 깨끗한 지역에 많이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을 좀 가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포천시 백운계곡이, 3위는 양주시 장흥계곡이 선정돼 각각 40억 원과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남양주시와 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9개 시군은 최소 4억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여름 도민들이 계곡을 방문하셨을 때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연천군을 방문회로 한번 해보자. 3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가에서 1,000만인을 관광을 오게 하려면 뭔가를 의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의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천 관광 진흥에 대한 여건 조성, 또 그다음에 육성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심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7월 달에
의원들을 만들어서 14명이 각계의 이제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관광부 전문 교수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역할은 관광 자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회도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그 관광 시설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맞게 연천 관광에 해를 하는데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천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선포식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원년은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00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하는 건데, 그 이제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 홍보 기반 구축. 일단은 이제 홍보가 제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영상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신문 매체,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로 만들어서 올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그 우리 기존에 우리 연천군에 방문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 한 150만 명 정도가 옵니다. 이제 구석기 축제까지 포함해서예요. 구석기 축제, 겨울 축제까지 포함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겨울 축제를 못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또 악재가 또 있어죠. 이거 메르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반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1차 연도는 아직 최대의 홍보가 목표다. 그래서 서울 청계광장에다가 우리 조형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37번 국도, 3번 국도에다도 조형물을 만들어서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 우리 광고 홍보비가 3년 동안 9억입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는 있지만 뭐 예산은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최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그런 지금 관광 인프라를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인 폭포 공원화 사업이 올해 한 8월 달에 이제 끝나는데, 거기 제인 폭포 관광은 해마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그 구름다리도 만들고, 물을 이제 옛날에 이제 가무면 물이 안 나왔어요, 제인 폭포에. 그걸 다 지금 급수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1,000만 명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광 코스 아까도 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관광 인프라가 지금 우리 연천군에 이제 전망대가 뭐 한 4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질공원하는 사업소가 6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 1,000만 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우수가 지나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금요일 오후부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예보돼 있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맑아졌다가 화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아직 새벽 시간대에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날이 많습니다. 눈이나 비로 다시 도로가 얼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